자, 조국 대표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 오마이TV.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반갑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목표 달성까지 이제 유권자들이 선택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뭘로 꼽으십니까? 지금 이번 출구조사를 보게 되면 국민들의 마음은 이번 총선의 의미를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에서 조국혁신당도 원래 저희가 설정했던 10 플러스 알파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네. 저희가 조국혁신당이 국민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었다고 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조국혁신당이 등장할 그 초기에 많은 분들이 좀 의기소침도 했었고 또 비관적인 전망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다. 네. 싸워야 된다. 싸울 네.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그 강한 태도를 취하고 국민들께 호소했던 것이 한편으로는 조국혁신당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었고 네. 또 범민주 진보진영 전체에도 도움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합니다. 네. 자, 지난번에 인터뷰하실 때 중도층도 쇠빙산을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국 곳곳을 예, 맞습니다. 돌아다니셨는데 그 점이 확실하게 느껴지던가요? 뭐 아주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아하. 네네. 뭐 서울에서 뭐 사무실에 앉아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상으로 보더라도 중도층이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매우 높은 상태이거든요. 그건 확인할 수 있지만 네. 실제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뭐 통상 말하는 뭐 호남권 이쪽에서 조국혁신당 지지가 높다 이런 말은 쉽게 하실 수 있는데 호남권은 제외하더라도 영남권을 가더라도 또 강원도를 가더라도 나와서 열렬히 지지하시는 그 시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 근데 거기 와서 응원하시고 격려하신 시민들이 통상적 의미에서의 뭐 진보가 아니라 정말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시는 평범한 애국 시민들이시거든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시민들이신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지금까지 정치에 별 관심 없었고 그냥 정당도 가입 안 했는데 도저히 지난 2년 동안을 생각하니까 지긋지긋하다.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꼭 하시면서 조국혁신당의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들이 네.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자신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제대로 싸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나왔다. 이런 말씀 꼭 하세요. 그런 분들이 통상적 의미의 진보와는 전혀 결이 다른 그런 통상 말하는 중도층에 속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면서 제가 지난번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함장으로 있는 쇠빙선에 같이 타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부산에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출정식도 부산에서 했고 마무리의 시작도 부산에서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부산에서 얻은 마음이 민주당의 부산 지역구 의원들의 승리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뭐 사람 하나하나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부산 지역에 여러 번 갔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응징유세라는 개념으로 가기도 했고, 물론 그 전에 창당 선언도 부산에서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많은 지역구를 띄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사전 사후에 연락이 와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지금 부산 시민들이 통상 말할 때 좀 보수적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또 국민의힘이 아성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조국혁신당의 활동 이후 그리고 조국의 그런 방문 이후에 민심이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최종적인 통계는 봐야겠지만 부산 지역 또는 부울경 지역에서의 넓은 의미에서 범민주 진보 진영의 성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치인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수로서 또 예. 장관으로서 일을 할 때랑 이번 공식 선거전을 통해서 정치인으로 뛰어보니 내가 보더라도 내가 좀 바뀌었네라는 부분이 있을 터인데 가장 크게 바뀐 게 뭡니까? 가장 크게 바뀐 거는 말과 행동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학자일 때 또 민정수석일 때 장관일 때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말을 절제하고 또 감성적 언어를 쓰지 않고 행동도 조심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난 뒤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해야겠다라는 결심을 사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민들을 만났을 때 정치인이 해야 될 여러 역할 중에 하나가 시민들을 가르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마음과 감정을 읽고 그 마음과 감정을 대변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그 이전의 모습과 다른 발언, 다른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런 영어식 표현입니다만 톤 앤 매너가 많이 달라지고 네. 물론 제가 뭐 거친 말을 쓰거나 욕설을 하진 않습니다만은 그 이전과는 다른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언어, 정치인으로서의 행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출구조사로만 본다면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매섭게 심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윤석열 예. 대통령은 앞으로 좀 바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평소의 행동 패턴으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힘의 논리를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한편은 무속의 논리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힘의 논리에 숭배하고 힘의 논리에 따라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분인데 이제 웬만해선 바뀌지 않겠지만 지금 범야권이 200석을 넘는다라고 예측이 되어 있으니까 200석이 넘는 그런 힘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고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스타일이 쉽게 그렇게 바꾸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특수부 라인, 특수부 검찰 라인을 통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범야권을 치는 이런 또 그 국민의 뜻에 반하는 그런 책략을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해서도 조중동으로부터 상당히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출구조사만으로 본다면 상당히 압도적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건데요. 이번에 총선 전에 직접 뛰어보면서 대한민국의 언론 지형도 상당히 바뀌고 있구나 이런 느낌 들으셨을 법도 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기존의 언론들이 초기에는 이제 뭐 조국혁신당을 포함해서 민주당 등 야권에 대해서 부정적 기사를 더 많이 쏟아내는 것을 하기도 했고, 네. 근데 선거 중반에 점점점 변화가 일어나니까 달라지는 걸 또 느꼈습니다. 네. 그 변화 같은 경우 조국혁신당의 경우만 보더라도 조국혁신당 등장 초기에는 오로지 공격하는 이런 기사 또는 뭐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기사 또는 사설이 그 줄을 이루었는데 중반 이후부터는 다르게 평가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 변화가 있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 언론 지형이 뭐 방송이든 신문이든 많이 바뀌는 근본적 이유가 현재 우리나라 시민들이 정보를 얻고 또 그리고 이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통상 말하는 언론, 기성의 언론이죠. 기성 언론보다는 유튜브나 이런 다른 방식으로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상황을 이해하는 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기성 언론의 역할이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그 점에서 기성 언론들이 그렇게 야권을 공격하고 또 저 개인, 또 이재명 대표 개인을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다른 판단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도 조국 대표를 심하게 많이 공격했습니다만 이번 출구조사대로라면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운명은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전 선거 운동을 하기 초기부터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을 했는데요. 제가 뭐 예언자가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4월 10일 총선 이후 공적 영역에서 사라질 것이다. 수사를 받을 준비를 하라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고 보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지도력이든 정치적 능력이든 한계에 도달했음이 모든 국민이 알게 되었고 국민의힘 역시 알게 되었다고 봅니다. 효용 가치가 사라진 것이죠. 이제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것인데 발의 후에 민주당과 협력해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것을 거부할 것인지 협조할 것인지 주목해서 볼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진 지 한 달 겨우밖에 안 되는 그런 신생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선거 기간 동안에 약속했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검찰 독재 조기종식의 문제건 사회권 선진국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그런 약속이건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이 두 큰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개헌이 될 때까지 준비를 잘 하고 개헌 이후에는 더욱더 열심히 활동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선거 전에서 조국 대표께서 나는 잃을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가장 큰 승인 중에 하나이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